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노년과 지혜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지혜가 많아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공자님이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50 정도 먹으면 하늘의 뜻을 알 만큼 지혜로워진다라고 본 셈입니다. 말리 출신의 작가 중에 아마두 앙파테바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얘기는 뭐 옛날 선인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름이 있군요. 예, 작가가. 어디 속담이다 이런 네. 얘기도 아마두 있습니다. 앙파테바? 예, 맞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이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의 노인은 마치 도서관과 같은 지혜의 보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견문이 많아지고 인생 경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혜 또한 많아진다라는 건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은 진실일까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진리일까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로마 사상가 키케로가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노년이 되면 지혜가 깊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생의 매 단계는 고유한 특징이 있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엄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네. 이러한 자질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네. 그러니까 키케로에 의하면 사람은 나이에 따른 특징이 있는데 어릴 때는 철이 없다가도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될수록 지혜가 깊어지고 능숙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 거죠. 네. 하지만 반대 관점도 있습니다. 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브리크네르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 나이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반대의 입장에 처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더 가르칠 게 없고 배워야 할 것만 많다. 그들은 새로운 도구에 소외당한 새로운 문맹이다. 그러니까 브리크네르에 따르면 오늘날 노인은 네. 도서관 역할을 하던 지혜의 소유자가 아니라 외려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에 소외당하는 처지다. 이렇게 본 겁니다. 워낙 세상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또 물건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왜 디지털 문맹이란 말까지 생겨났죠. 사실 노인이 마을의 도서관 역할을 하던 시절은 네. 지금과는 달리 세상의 변화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출현하는 세상에서는 과거의 지식이나 지혜가 별 쓸모가 없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 노인은 과거 자신이 축적한 경험이나 연륜, 삶에 대한 노하우만으로 살아가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처럼 동등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배워야 할 것도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평생학습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저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노년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는 책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주 늦게서야 노년에 접어들 무렵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해야 할 시기에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들레저가 살았던 프랑스도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마치 자기가 인생을 통달한 것처럼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나 봅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뭐 흔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터라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름의 통찰이 생기기도 하죠. 네. 하지만 들레저는 풍부한 인생 경험이 곧 철학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앞에 한 말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한 참고 문헌은 빈약하기 거지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 경험을 철학인 양 포장하는 논리에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들레저에 의하면 개개인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일회적 사건에 불과하거든요. 네. 때문에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개개인의 인생 경험은 단 한 권의 책일 뿐이고 온갖 책들을 모아놓은 도서관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거. 예. 나 해봤는데 말이야 그거 예. 안 돼. 뭐 이런 거. 예.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오늘날 노인의 딜레마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라는 과거의 명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 세상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천천히 변하던 시절에는 네. 노인의 위상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컨대 농경 시대만 하더라도 노인의 존재는 진짜 마을의 도서관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마을의 최고 어르신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네. 오랜 인생 경험으로 터득한 그분 노인의 지혜가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거든요. 네네. 마치 살아있는 백과사전 비슷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오늘날에는 상황이 딴판으로 바뀌었죠. 앞서도 말했듯이 대체로 오늘날 노인은 도서관이나 백과사전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인생이란 책이죠. 근데 문제는 그 책을 요즘 젊은 세대가 읽으려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네. 더 이상 사람 도서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네이버나 구글, 그죠? 또 유튜브나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말죠. 바로 나오죠. 예, 그러면. 그죠? 예, 이게 이제 오늘날 노인과 젊은 세대 간에 넓게 퍼진 소통 단절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말 하면은 또 이제 그렇죠. 혼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그렇죠. 예.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거든요. 그렇게 저도 고민입니다. 그죠? 중국의 작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임어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자기 하나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읽지 않고 자기 경험한 인생만으로 세상을 체득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 절대 도서관이 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죠? 네. 또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 책을 다른 사람에게 읽으라고 강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소위 꼰대 취급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도 지혜를 갖추려면 한 권의 책에 머물지 말고 도서관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진짜 도서관이 돼야 된다. 그렇죠. 뭐 진짜 되지 않더라도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중 한 사람인 움베르토 에코가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날 책은 바로 우리의 노인이다. 문맹인 사람 또는 문맹은 아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책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더 풍요로운 이유는 그 사람은 단지 자기 삶만 가지고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우리는 아주 많은 삶들을 살았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에코에 따르면 책을 읽지 않는 노인은 자기 삶만 살아가는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여전히 도서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그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삶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모두 스마트폰만 보는 것 같지만 네. 도서관을 찾는 사람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노인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도서관 수준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면 젊은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어르신이라고 해도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하고도 잘 그렇죠? 어울리기도 하고 예, 소통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정말 지혜를 주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목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노인이 되어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경제적 문제나 건강에 대한 염려 이것만이 아닙니다. 노인이 되면 주변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게 진짜 문제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친구나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지기 마련인데 네. 이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마저 단절되면 필연적으로 고독이 찾아오게 되죠. 실제 최근 우리나라에도 노인의 고독사 문제 이거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른들이 자기가 경험한 세계만을 고집한 측면 이것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른들이 자기 세계만 고수하고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세대 간 소통 이건 점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동양고전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학적불고. 그러니까 배우면 완고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배움을 멈추면 자기의 좁은 생각에 갇혀서 완고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완고해지면 타인과 소통이 어렵고 그 결과 고독해지는 것 이건 불가피하죠. 네. 반면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걸 배우고 학습하는 사람은 결코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유연해져서 자기와 관점이 다른 사람과도 열린 소통이 가능하죠.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고독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완고해지지 않고 고독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나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계속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뭐예요?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 철학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며 늙었다고 해도 철학의 실정을 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마음의 건강을 얻기에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철학이 바로 공부입니다. 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공부는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늙은 사람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가 마음의 건강을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 육체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의 건강까지 돌보려는 노력 이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공부를 지속하면 마음이 건강해져서 불안이나 혼란으로부터 좀 벗어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되는 게 바로 공부인데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젊은 사람과 좀 소통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부해야겠네요.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